자, 여러분 안녕. 목이 괜찮을 텐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혁명 지금 좀 늦었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때 집중해야 되니까 제 얼굴은 빼고요. 지금 얼굴 상태도 안 좋아. 지금 13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영국혁명이 일어나다 보시면, 자,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자, 배웠기 때문에 더 보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자, 16, 17세기 이거 지우고, 이후 영국에서는 젠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를 바탕으로 한 농촌의 지도층과 시민 계급이 성장을 했다. 자, 이들은 자, 청교도입니다. 보시면 청교도는 영국에 거주하던 칼뱅파 신도입니다. 자, 영국 국교에 반대하여 칼뱅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을 주장을 했죠. 자, 얘네들이 의회에서 강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전제정치 했죠. 청교도를 탄압했고 의회의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회는 열받았죠. 자,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뭡니까?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 내용의 권리 청원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찰스 1세는 권리 청원을 승인했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이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갑자기 의회를 소집하니까 열받아서 이제 반발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파와 자,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고,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는 왕당파를 격파한 후 자, 찰스 1세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교도 혁명이죠. 자, 크로멜은 자, 공화정이란 건 왕이 없는 거니까 자,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하면서 여기 보시면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실시를 했다라고 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크로멜이 어떤 식으로 했냐 보시면, 자, 왕당파를 물리쳤는데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음주, 도박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금욕주의를 제시하니까 국민들의 반발을 샀죠. 자, 그 다음에 항해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항해법 다시 보면요.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송은 영국이나 영국 상품 생산국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그러면 더욱더 영국이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그의 정치는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음주도 못하게 하고 도박도 못하게 하는데 금욕주의를 강조하는데 안 좋아하겠죠. 자,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찰스 2세가 즉위했죠. 그러면 찰스 2세와 그의 아들 제임스 2세는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의회를 똑같이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정치를 이어 나갔죠. 자, 이러면 아시죠? 그 중간에 레파토리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자, 공주인 메리,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내세웠습니다.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알죠? 자, 피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의회가 그 다음에 제 왕한테 권리장전을 승인을 받죠. 자, 권리장전을 승인받음으로써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헌 군주제란 건 자, 군주는 있어요. 왕은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으로 다스리는 정치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군주가 있고 여기 헌법에서 제한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미국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그럼 최초의 민주공화국, 자, 미국이 수립되다. 이렇게 볼게요. 자, 미국 혁명의 전개. 자, 17세기부터 많은 영국인들이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그리고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영국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 여기 대서양, 여기 있고, 자,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동쪽 지역에 터를 잡았을 겁니다. 당연히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대서양 연안, 여기 대서양이죠. 13개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자,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여 자유와 자치를 누리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 그러면서 독립 당시에 미국 국기도 여기 나와 있죠. 이 13개짜리 별표. 자, 그런데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돈이 어려워진 영국이, 자, 중상주의,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면서 식민지에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겠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어떻게 뜯어냅니까? 세금이죠. 자, 영국이 인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저항을 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루어졌고요. 어떤 사건이면 인지 보려면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자, 원주민 복장을 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한 뒤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다. 여기 보스턴이란 도시가 보이죠. 자, 이러니까 영국이 이것 봐라 하면서 영국이 강압적인 정치 태도를 취하니까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열어서, 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충돌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식민지 대표들은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자,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열세에 몰렸으나 얼마나 웃기게 싸웠는지 제가 수업 시간 영상에 보여줬죠. 너무 이런 말하기 그런데 진짜 머리를 전혀 안 쓰게 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의 활약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점차 역전이 됩니다. 결국 식민지군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인정받았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독립선언문 잘 나와 있죠. 수업 시간에 해줬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자,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 자, 독립을 달성한 북아메리카 13개 주는, 자, 연방제를 특징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다. 연방제가 어떤 거냐면 각 주의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긴 하는데, 하지만 통합적인 연방 정부를 두고 연방의회에서 입법 과세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헌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너무나 좋은 거 나왔죠. 주권체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국민주권이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의 원칙도 규정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공화정을 특징으로 했기 때문에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고, 이러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이 수립이 되었다. 1789년에. 자, 이는 미국 혁명은 이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삼권 분립은 여러분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거 다 알죠, 이거는. 자, 이렇게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 원래는 독립 당시의 영토가 여기였는데, 자, 이게 쭉쭉쭉 서쪽으로 쭉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프랑스로부터 구입도 했고요. 텍사스로부터 병합도 했고, 멕시코로부터 할양도 받았고, 자,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했고, 여기 대서양 연안에서, 자, 태평양 연안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해 나갑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독립 이후에는 서부 개척으로 태평양, 여기 태평양이죠. 연안까지 영토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거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와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되게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갈등이냐? 미국 남부에서는 자, 노예제를 이용하여 목화를 재배하는 대농장 경영이 발달한 반면 북부에서는 임금 노동에 기초한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예제 갖고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까?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자, 노예제 유지를 바라던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 탈퇴하고요. 자, 북부를 공격하여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하였으나 인구와 공업 생산력에서 앞선 북부가 특히 노예 해방 선언으로 여론의 지지까지 얻으면서 점차 승기를 잡았고, 결국 남북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오케이. 자, 이게 경제 구조로 본 남북 전쟁의 원인이 공업 스타일이 남부와 북부와 다르죠. 이거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이 남북전쟁까지 끝나니까 미국은 빠른 속도로 국민적 단합을 이뤘고, 자, 이 다음에 개통된 대륙횡단철도, 여기 보시면 대륙횡단철도 나와 있죠, 이거. 자, 요거와 이민의 증가는 결국 풍부한 노동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미국은 19세기 말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하였고, 지금의 GDP 세계 1위 최강대국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안녕. 시험 잘 봅시다.